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밀리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 민감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내내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이지만 현재는 0.3% 정도까지 낙폭을 키운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그 경기 민감주로의 베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그런데요. 일단 소재 업종이 1%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술 섹터가 0.7%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로의 베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들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머크에서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가 존슨앤존슨의 백신 생산을 돕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백신 접종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조금 전 속보로 들려온 소식이 바로 텍사스 주지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 활동의 제한을 좀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종료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텍사스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경기 민감주로의 베팅은 뭐 맞는 방향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지난주에 정점을 찍었던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는 1.4%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거든요. 이처럼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어제의 반등폭이 워낙 컸던 탓에 오늘은 잠시간의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도 LS 클로징 벨 나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2일 주요 지수는 전일의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0.3%의 낙폭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31,420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6%까지도 빠지면서 13,37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현재 26.6포인트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875포인트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리 급등세가 진정이 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부터 1.4%대에서 소폭의 등락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상승에 과연 대응할 것인지 그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보도를 내놨는데요. 연준이 이르면 3월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단기물 채권을 팔고 장기물을 매입함으로써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연준의 인사들은 금리 상승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경제 전망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강연을 치를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이목이 여기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소 부진했는데요. ISM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2월 비즈니스 여건지수는 전월 51.2에서 35.5로 급락을 했습니다. 15.7포인트나 떨어졌고요. 또 지난해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 웨드부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보도를 내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술주가 앞으로 1년 동안 25%나 추가로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팡주,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 상승세를 이끌 거라는 예측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모든 종류의 기술주 상승 추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를 했고 또 더불어 정치적 환경도 기술주 강세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들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3개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술주가 1.27%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요. 또 자유소비재도 1% 가까운 낙폭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재는 반면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1.89% 하락 중에 있고요. 이외 빵주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가까운 낙폭 기록 중에 있고요. 페이스북과 아마존도 1%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한편 타겟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6.7%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징주 한 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TripAdvisor 가지고 왔는데요.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입니다. 그동안 매달 4천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 방문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방문자 수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연간 $99를 지불하면 각종 호텔과 여행지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월가에서의 팬층도 두터워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6.67%의 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52.6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판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프 샌들러의 전략가 크레이크 존슨은 금리 수준이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면서 변동성이 다시금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부양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연준이 그간의 완화적인 기조를 바꿀 위험성도 커졌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46%까지 막판에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3,390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낙폭을 조금 더 막판에 키웠습니다. 1.7% 가까이 떨어지면서 13,358포인트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31.5포인트 반납한 3,87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Alice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미국 증시가 이날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왜 이랬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 초반에 저점 기준으로 0.8%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1.4% 초반대로 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다시 좀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전반도 낙폭을 좀 많이 좀 축소를 했었고, 다만 이제 기술주의 약세에 전체적인 상승 동력은 제한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에 다시 한번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S&P 500 지수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든지 여기에 따른 연준의 비둘기파 기조 변경 리스크가 증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여전히 이제 시장은 금리 상승 환경 하에서 경계 심리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UBS 같은 경우는 금융과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등의 금리 상승 수혜 업종을 여전히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여전히 또 경기 민감주의 이 아웃퍼폼으로 좀 대변되는 시장 자체에서의 양극화도 좀 극심하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값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값이 모처럼 반등했는데요. 전일까지 이제 금값이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겨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급등하던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또 달러 가치도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금값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0.55% 오르면서 1,732.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1.7%가량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이유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산유국 회의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도 이제는 종료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1.7% 하락하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59.61달러를 기록하면서 6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에 1.6%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소폭 하락하면서 1.4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미국의 제약사 머크가 최근에 당국 승인을 받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도울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15분으로 예정된 브리핑에서 양사 간의 협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이례적인 양사 간의 협력 합의는 국내에서의 백신 생산을 확대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율 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머크는 사실 이 백신 개발의 대표적인 제약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실패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에서의 백신이 승인을 받았지만은 현재까지 공급 부족 또는 공급 차질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머크는 미국 내에서의 공장 2곳을 J&J 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울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곳은 이른바 이 충진 후 마감 공정에 좀 도움을 줄 예정이고 한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백신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요.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오전 6시 현재 미국인들의 5,070만 명 정도가 이제 1회 이상의 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고요. 이 비율은 1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경제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이 정상화 기대감도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경제와 사회 정상화 노선으로도 첫 발을 좀 내딛는 그런 또 조치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폴리티코 등의 좀 보도에 따르면요. CDC가 이르면 목요일에 처음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이들끼리의 소규모 그리고 집안 내에서의 모임은 허용할 방침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CDC는 경계감도 늦추지 않을 계획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로의 그런 순항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월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시장에서도 분명히 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른바 경제 정상화 관련주에 대한 좀 아웃퍼폼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났었죠. 앞서서 이제 UBS에서도 금융과 에너지, 산업재 등의 금리 상승 수혜 업종을 추천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타 IB도 이제 다수의 유사한 의견을 최근에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러셀 1000 지수 중에 가치주 지수가 성장주 지수를 6%포인트나 아웃퍼폼하면서 지난 2001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하지만은 이 같은 순환매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이 이 같은 경기 민감주, 가치주의 좀 부각을 촉발을 시켰지만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도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차이 등의 다른 요인들도 순환매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는 상당히 저는 큰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이날 백신 접종과 또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의 협공을 통해서 올해 경제 전망 모델이 매우 강하다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고용 시장은 강해질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서비스 부문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명확해지고 또 고용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타났던 물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정책을 변경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는데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설명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은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물가로 보나 고용으로 보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 팀장이 결국은 이제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다시 한번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이 전해진 것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증시도 좀 낙폭을 축소를 했었고요. 국채금리도 좀 안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지 않은 시장의 초기 반응이 나타났다라고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증시가 막판까지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도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에서 그간 좀 내비쳐왔던 스탠스에서 그다지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다. 시장을 어떻게 본다면은 더욱더 확실한 통화 완화 정책 시그널을 좀 원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번 발언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의 주요 인사 중에 처음으로 장기 국채금리 변화가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가 시장의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일부 움직임과 그리고 그 속도가 자신의 눈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 현상을 주시한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의 정책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제 재개가 경기 정상화 관련주, 경기 민감주의 순항을 이끈 뿐만 아니라 기술주의 상승 또한 주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아까 시황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경제 재개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향후 1년간 약 25% 이상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에 따르면 빵주, 그리고 보안 관련주, 클라우드 관련주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점쳐지며 우버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에 따라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와 스트레이커 베케는 입을 모아서 기술주의 모든 상승 추세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라면서 이들의 저조한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술주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발표한 이 줌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예로 들면서 이는 기술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보고할 것임을 예고한다면서 앞으로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자, 여기에 정치적인 환경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기술 냉전에서도 누그러진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팬데믹으로 놀라운 랠리를 펼쳤던 기술주들,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경제 재개 기대감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낙관론적인 의견들도 나오지만 반면에 경계론적인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기술주의 부진이 얼마나 또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양쪽 의견 모두 다 일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 낙관론자 측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주셨다면은 경계론자 측의 또 의견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더불어서 브린마워 트러스트라는 기관에서도 고밸류 기술주의 아웃퍼폼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IG라는 IB 역시도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의 매력도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 기관에서는 동시에 기술주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면서 매력적인 진입점이 형성됐다라는 또 분석 또한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느 시점에서 어느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기술주에 대한 다시 한번 투자 매력을 느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니오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경고에 간밤 급락했습니다. 콜스가 아마존 반품 서비스 덕분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의 고객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퀘어가 자체적인 은행을 출범했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니오입니다. 팀장님, 니오와 관련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판 테슬라라고 불리는 전기차 업체 니오의 주가가 이날 13% 정도나 급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경고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 나선 경영진은 2월에 생산을 월 10,000대 수준으로 늘렸었지만은 이를 2분기에는 다시 7,500대 수준으로 회귀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유는 칩과 그리고 배터리 부족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오는 7월께에는 다시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생산량을 1교대 시에 15만 대 수준, 22년 초에는 이 2교대를 적용할 시에 30만 대 정도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자체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니오는 한편 올해 1월에 7,225대, 2월에는 5,578대 차량을 인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3월에도 최소한 7,197대 정도를 인도를 하면서 1분기 전체로 본다면은 2만 대에서 2만 5천 대 정도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물론 테슬라보다는 훨씬 좀 뒤처지지만요.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 대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실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2,223대를 인도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월 4,000대 미만의 인도를 자체적으로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도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오가 이런 상황이라면 테슬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테슬라 역시도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모델 3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런 사태였는데요. 관련 보도 이후에 물론 일론 머스크 CEO가 부품 부족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지만은 이내 재개했다라고 해명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웨드부시라는 IB 역시도 차량의 수요 부족이 아니라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테슬라 역시도 생산 중단 사태를 겪었을 것으로 또 추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날 니오의 주가 약세에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생산 차질 발표에 대한 IB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역시 웨드부시 측의 좀 분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차업계 전반이 글로벌 칩 부족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가격을 인하한 것 역시도 니오의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은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성장 동력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현재 4.5% 수준인 전기차 침투율이 향후 2년간에는 10%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백화점 기업인 콜스가 아마존 반품 서비스 덕분에 전국적으로 200만 고객이 추가로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콜스의 주가는 장중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미국 백화점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지만 사실 미국 백화점들은 아마존 때문에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였었죠. 하지만 콜스는 아마존과 맞서는 전략이 아닌 아마존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살 길을 모색해왔고 그 성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덕분에 200만 명의 고객이 새로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콜스는 2017년 10개 매장을 시작으로 아마존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의 반품 서비스 키오스크가 전국 콜스 매장에 설치될 정도로 아마존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서 콜스를 방문하면 되는 것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최소 200만 명의 고객이 늘었다고 콜스 측에서 밝힌 겁니다. 자, 콜스는 이 신규 고객들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강한 성장이 있을 것을 전망하면서 배당을 재개하고 자사주 매입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콜스가 단순히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넘어서 추가적인 성장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월가에선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 1년간의 주가가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경영진이 호실적의 좀 이제 시작이라는 또 긍정적인 발언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했듯이 고객 저변이 좀 확대가 되고 앞으로 성장이 재개된다고 한다라면은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제시하는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인데요. 다만 이제 업사이드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중의 IB들이 좀 꼽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좀 변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여전히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UBS 역시도 다소 좀 혼재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높았던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강세론자들을 잡아놓을 수는 있는 그런 결과지만은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다라는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50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간밤 스퀘어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감하는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돼서 4.6%대의 상승세를 시현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은행을 이번 주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스퀘어의 새로운 완전히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이 금융 서비스는 FDIC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저축예금 계좌와 소상공인 대출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출범 이전에 스퀘어의 캐피털 대출 사업부는 셀틱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요. 스퀘어의 CFO는 은행 자금 운용 능력을 내부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회사가 조금 더 민첩하게 사안을 대응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사는 이 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업자나 상인들을 위한 서비스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원스톱 금융이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스퀘어 CEO 잭 도시에 대한 포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CNBC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퀘어 하면 캐시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자체적인 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스퀘어에 대한 월가의 최근 투자 의견과
핀테크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근데 결과는 매우 좀 긍정적이었지만은 1월 지표가 다소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장 둔화 시그널로 해석이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시가 된 투자 의견도 다소 좀 혼재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웰스파고에서는 비중 확대에서 시장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255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낙관론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 매수로 오히려 투자 의견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288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최근의 주가 하락이 결국은 이제 핀테크 업계 자체의 좀 성장 동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비트코인 하락에 연동된 움직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퀘어의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형성됐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